오늘은 지난번에 공지한 대로 그 블로그 상담소 시간입니다. 먼저 JHW님이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고민이 이제 비즈니스 경제, 주로 미국 주식에 대한 글을 쓰고 있는데 방문자 수는 한 50명 정도, 그리고 블로그를 하는 목적은 수익과 부수입, 그리고 제가 해결해줬으면 하는 고민은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과 조회수가 늘지 않는다는 거. 일단 미국 주식과 관련된 글을 쓰시고 계신 것 같았어요. 이 테투남님의 고민이 방문자 수랑 조회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검색이 잡히는 글,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글을 쓰셔야지 방문자 수가 높아진다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글을 봤을 때 이 글에서 그 키워드를 찾을 수가 없는 게 좀 약간 아쉬웠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미국 주식으로 글을 잘 쓰고 계시는데, 요런 글은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인플루언서를 만약에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미국 주식으로 내가 정말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요럴 경우라면, 왜냐면 인플루언서라는 제도가 어떤 그 네이버 블로거들 중에 어떤 하나의 뾰족한 주제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로 뽑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제 조회수나 방문자 수를 높여서 부수입을 벌고 싶다 하시면은 좀 방향을 키워드가 있는 글을 써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유튜브에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주제별 인기 유입 검색어를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29일 날짜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K뱅크 용돈 봉투, 뭐 트럼프 관련주, 시프트업 공모주, 든든 전세주택, 요런 거를 많이 검색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 단어를 그대로 키워드를 잡고 제목에 쓰시면은 당연히 나는 상위 노출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블로그 지수가 낮기 때문에 나의 그 지수에 맞는 그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이 포스팅을 쓰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웨어 이즈 포스트를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아까 보시면은 그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에 든든 전세 주택이 있었잖아요. 이 비즈니스 경제 쪽 운영하실 거면 어떤 걸 아시면 좋냐면, 사람들이 그 정부 정책 제도에 대해서 검색을 좀 많이 하세요. 저는 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트렌드 찾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다 즐겨찾기 해놨잖아요. 여기에서 보시면 약간 정부 관련된 사이트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 기획재정부,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 그리고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이런 데 이제 들어가서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할지 미리 좀 서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든든 전세주택이라고 검색을 해봤을 때 보시면 이렇게 꼬리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이 든든 전세주택은 이 검색량이 엄청 많아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검색량은 이 지수가 낮으신 분들의 경우 글을 썼을 때 네이버 그 페이지에서 1페이지에 노출될 수 없어요. 대신 이제 연관 키워드를 하나씩 누르시면 이 검색량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나의 블로그 지수에 맞는 그 키워드를 찾아서 내 그 포스팅이 1페이지에 노출될 수 있는지, 그런 전략을 좀 써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글 쓰셨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이 엔비디아를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검색을 하는지 네이버에서 좀 확인을 해주시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엔비디아라는 글을 쓰고 싶다 했을 때 사람들은 엔비디아에서 뭘 검색하지? 이거를 좀 검색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엔비디아에서 네이버로 검색을 했을 때 이 연관 검색어가 뜨는 게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거를 네이버에서 자동으로 여기 띄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액면 분할, 주식, 시총, 분할, 실적 발표, 관련주, 요런 단어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나는 키워드를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포스팅 제목을.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근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고 썼을 때 또 꼬리 키워드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시간이 있죠. 이렇게 꼬리 키워드를 많이 찾으시는 게 그 지수가 낮으신 분들한테는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검색하는지 구체화 시켜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봤는데 이 미국 주식에 진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글을 굉장히 잘 쓰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수익화 목표 하시려면은 그 검색어 잡히는 키워드 글을 좀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조회수가 나오고 방문자 수가 쌓이면 그때 미국 주식으로 조금 전환해서 인플루언서 도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처음부터 뭐 인플루언서에 도전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꼬리 키워드를 조금 잘 찾으셔가지고 미국 주식에서 그렇게 방문자 수도 올리면서 좀 브랜드 블로그로 나아가는 방향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투남님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고민 한번 만나보러 갈게요. 두 번째는 이제 박리뷰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블로그 주제는 세계여행으로 하고 계시고 최근 일 방문자 수는 100명대 들어오셨는데 클립이 하나 터져서 7,000명 찍었다고. 와, 엄청 클립을 잘 만드셨나 보네요. 요새 네이버가 또 클립을 밀어주니까 만약에 만드실 수 있다면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죠. 일단 블로그 하는 목적은 부수입, 그리고 포트폴리오 만들기, 그리고 해결해줬으면 하는 고민은 방향성과 그리고 수익화, 상위 노출이 안 되는 이유, 제목에 가격 주차 후기 세 가지 키워드를 항상 포함해서 넣는데 방해가 될까요? 일단 상위 노출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파인 서울대라고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제 인기글 탭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볼 거잖아요. 그 아래까지는 보통 보지 않고. 근데 여기 보면은 박리뷰님의 글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알아두시면 좋을 게 뭐냐면 이 상위 노출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사람 포스팅 점수가 나보다 높을 때,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포스팅 점수가 누가 높아지냐고 따져봤을 때는 뭐 블로그 지수, 그리고 제목과 포스팅에 얼마나 연관도가 높게 글을 썼는지 뭐 여러 가지 종합해서 네이버 알고리즘이 판단을 하죠. 근데 서울대 리파인으로 검색을 했을 때 나랑 지수가 비슷한데, 물론 이제 최적 지수는 완전 별개고요. 이 준체 지수를 가진 사람들이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나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상위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글을 유심히 봐주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나는 못 올라갔는데 이 사람은 올라갔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이버가 이 상위에 올려진 이유가.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글을 많이 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최근 글을 좀 봤는데 여기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저는 여기에 링크가 좀 많이 있다는 게 좀 보였어요. 요건 이제 지도겠죠. 요거 리파인 서울대점 지도. 요거는 괜찮은데 이거를 제가 이제 눌러봤더니 어떤 링크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링크가 달려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지도는 포스팅에 하나만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링크로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요 이제 쿠폰 받는 것도 링크. 그 사실 뭐 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 음식점 리뷰를 볼 때 사람들이 그 리뷰를 보는 이유는 내가 여기 가도 괜찮은가? 이 음식이 정말 맛있는가? 분위기가 좋은가? 뭐 주차는 괜찮나? 요런 정보를 보거든요. 그래서 요런 쿠폰 같은 경우는 이런 링크를 달기보다는 이 그냥 네이버 요 포스팅 안에서 저는 이 쿠폰을 챙겨가지고 아이스크림도 공짜로 먹었어요. 요런 식으로 글을 남겨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링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안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제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씩 좀 제거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문제점 같아 보이는 것들을 이 링크로 연결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조금 불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노출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포스팅 리뷰하실 때는 그 지도 하나만 넣고 그렇게 글을 작성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셔가지고 그런 꿀팁 넣으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진짜 사진을 굉장히 잘 찍으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수익화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조회수나 방문자를 올리고 블로그 운영하는데 좀 방향이 잡혔다 하시면은 요 이제 사진 잘 찍는 방법, 뭐 체험단 잘 선정되는 사진 잘 찍는 방법, 요런 식으로 전자책을 작성하셔가지고 뭐 플랫폼에 판매하는 그런 것도 수익화의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질문이 가격 주차 후기 세 가지 키워드를 항상 포함해서 넣는다고 하는데 요거는 상위 노출에 방해가 되는 그런 거는 아니죠.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 제목 어떻게 작성했는지, 보통 그 약간 막 엄청 유명한 맛집 아니고 지역에 있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검색량이 작거든요. 그래서 막 조회수를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많이, 그리고 방문자 수를 많이 늘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맛집을 계속 쓰실 경우 막 방문자가 엄청 많이 오르지는 않을 거라는 거, 그거 이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블로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 주제는 내가 글을 꾸준히 쓸 수 있는 주제로 찾으시는 게 좋긴 해요. 내가 여행을 주제로 정했는데, 여행을 뭐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간다. 그러면 사실 이게, 좀 여행 블로거로서 네이버가 좋아하는 그런 블로거는 아니겠죠. 왜냐면 실시간으로 경험을 좀 공유하면서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가 많아야 되는데, 그게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다? 그러면은 사실 주제는 바꾸시는 게 좋죠. 근데 내가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래도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여행 쪽으로 계속 가시면서 그 나머지 여행 안 가는 때에는 포스팅을 여행 정보를 알려주는 블로거 뭐 요런 거 직접 가보지 않아도 어떤 그 여행 사이트들 있잖아요. 거기서 정보를 내가 보고 쓸 수 있잖아요. 제가 경제 블로그를 운영할 때 제가 직접 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이런 경험을 쓰지 않아도 경제 그 정책 정보를 알려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운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박리뷰님의 블로그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무지개 삼겹살님 고민 한번 볼게요. 자동차 주제로 운영 중이시고요. 일평균 방문자 수는 300명 정도, 그리고 얼마 시작한 지 안 되셨네요. 올해 1월부터 시작하셨고, 블로그 지수를 확인해 보니까 아직 낮은 블로그 지수였고요. 키워드 제목 상위 노출이 고민이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톡톡하게 남겨놓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사업 블로그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물어보고 싶을 수가 있으니까 바로 전화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톡톡하기로 해서 뭐 채팅처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업 블로그는 톡톡하기를 이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글을 보겠습니다. 제목이 좀 너무 길어서 이렇게 쓰시면 노출이 거의 안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 블로그 지수가 낮을수록 제목은 짧게, 그리고 포스팅 내용은 그 제목과 연관도 높게 써주셔야 하는데요. 이 이제 코란도 최신 모델과 관련한 글을 쓰셨잖아요. 만약에 저라면은 이 키워드는 이제 뭐 코란도가 되겠죠. 사람들이 코란도로 검색해서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에 쓰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코란도로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연관 검색어가 코란도 스포츠, 코란도 C, 코란도 신형, 구형 이런 식으로 이제 연관 검색어가 떠요. 근데 이런 연관 검색어들이 이제 여기 세팅이 되어 있는 이유가 네이버에서 요거를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지정을 해둔 건데요. 보시면은 제목이 이제 좀 너무 길죠. 여기서 키워드가 뭔지 좀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아마 코란도 보증 기간도 있고, 그리고 뭐 코란도 가격, 그리고 코란도 판매 뭐 조건 이런 것도 있는데, 동아님께서 키워드를 한 2개 정도만 잡아서 앞으로 제목을 쓰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코란도 최신 모델 및 뭐 보증 기간 알아보기, 이렇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냥 알아보기 뒤에 빼고 코란도 최신 모델 및 보증기간 이런 식으로 좀 짧게 잡으시면 좋은데요. 그러면 내용에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코란도 최신 모델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엔 보증기간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요렇게 썼을 때 이제 요 2개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잘 쓴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용구 써주시면서 문단 나눠서 쓰시는 거는 잘하신 건데, 이 제목을 아무래도 좀 길게 잡고 키워드가 확실히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출이 좀 힘들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 머릿속에서 이제 코란도와 관련된 글을 좀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좀 검색을 해가지고, 만약에 코란도 최신 모델은 뭔가 연관 검색어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은 조금 이런 것도 사람들이 검색을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그래서 저라면은 이제 웨어 이즈 포스트에서 검색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코란도 최신 모델 이라고 했을 때 검색량은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잡아서 글을 썼다면 이걸로 검색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회수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코란도 좀 이제 큰 범위로 검색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이렇게 연관 검색어가 이제 뜰 거예요. 뭐 코란도 정보, 2024 코란도 정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하는지 볼까요? 요거는 좀 어느 정도 검색량이 있잖아요. 코란도 C 연비 요런 식으로
이렇게 검색량을 보시고 내 지수에 맞는 그 키워드 검색량 찾으셔서 이 제목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업 블로그를 좀 성장시킬 수 있어요. 지금 블로그가 사실 이게 어떤 게 좋냐면은 내가 한 명 한 명 사람들 고객을 만나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영업하려면 그게 시간적으로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블로그라는 건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검색해서 이 글 하나로 100명이 볼 수 있다면 난 100명한테 영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가 그 사업 마케팅으로 굉장히 좋은 도구인데 그래서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제 생각은 이 상품 판매가 목적이시라고 했잖아요. 이 자동차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동아님 블로그에 좀 유입시키는 전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차종과 관련된 내용만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블로그는 진짜 상품만을 팔려고 하는 상업성 같은 블로그 같다. 좀 홍보 목적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주제가 자동차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와 관련된 정보도 여기에 군데군데 쌓아나가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라고 검색을 했을 때 뭐 유리막 코팅 가격 아니면 뭐 유리막 코팅은 뭔지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동차를 구입하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정보들 있죠. 그런 내용도 여기에 이제 쌓아나가 주시면 이 누군가 이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은 이 동아님 되게 자동차 전문가네.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고 약간 전문가 느낌이 나서 나 나중에 만약에 이분이 우리 집과 근처에 사는 분이다. 아니면 내 지인한테 소개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게 블로그를 운영해 나가셔야 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 블로그는. 그래서 차에 대한 궁금증도 물어보면서 그 블로그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게 그 설득시킬 수 있는 글을 쌓아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의 이제 핵심은 당연히 이제 유입되는 글쓰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글 제목에 여기도 7월 바캉스의 계절 KGM 뭐 할부 조건 판매 구매 혜택입니다. 이 제목이 너무 긴데 여기서 키워드를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제 블로그로 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든든 전세주택이라는 이제 글을 포스팅을 썼어요. 이건 이제 정보성 글로 쓴 건데 이거는 물론 검색량이 세고 저는 지수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검색량의 키워드를 잡았어요. 이거를 제가 제목을 어떻게 찾았냐면 든든 전세 주택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자동 연관 검색어 많이 뜨죠. 신청, 부산, 위치, 대출, 지역 공고. 저는 여기서 든든 전세주택 신청과 위치를 제목으로 잡아서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이제 든든 전세주택이 뭔지 개념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에 대한 또 내용 설명했죠. 어디 위치에서 모집을 하는지 상세히,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이 제목에 있는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본문에 충실히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자동차에 대한 키워드 찾으셔가지고 블로그에 써나가시면 됩니다. 이 사업 블로그는 사실 방문자 수나 뭐 조회수를 엄청 월등히 높이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상품을 판매하는 게 목표기 때문에 조회수나 방문자 수에는 그렇게 방문자 10,000명 이런 거를 목표로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내가 만약에 100명이 내 글을 읽었는데 1명, 뭐 10명이라도 나한테 톡톡하기나 카톡으로 문의를 한다면 그게 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확률로 이제 많이 이어지잖아요. 그런 전략을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려봤는데요. 이거 보시면서 다른 분들도 내 블로그에도 한번 적용해 볼까? 이런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블로그에 대한 고민을 접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그 영상 그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보시고 카페에 들어와 주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게요.